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분명 비슷한 수준의 네이버 플레이스인데 어떤 업체는 키워드를 검색하자마자 일면에 빠르게 뜨지만 어떤 업체는 꼴찌 페이지에 뜨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광고나 어뷰징은 아닌데 왜 이 업체는 잘 노출이 되는 걸까요? 온라인 마케팅이 잘 됐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직접 검색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업체 이름이 땡땡 파티룸이라고 친다면, 그리고 그 근처에 별별역이 있다고 한다면 검색어를 별별역 파티룸, 별별역 연말 파티, 별별역 데이트 코스 등 이런 키워드들을 전부 검색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가 플레이스, 카테고리에서 몇 페이지에서 언급이 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지요. 1, 2페이지 내에 빠르게 언급이 될수록 홍보가 잘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러 업체들의 온라인 마케팅 현황을 정리하던 중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분명 비슷한 수준의 네이버 플레이스인데 어떤 업체는 키워드를 검색하자마자 일면에 빠르게 뜨지만 어떤 업체는 꼴찌 페이지에 뜨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광고나 어뷰징은 아닌데 왜 이 업체는 잘 노출이 되는 걸까요? 참고로 어뷰징은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 부정행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기간마다 리뷰가 많아진다든지 여자 고객을 타겟으로 한 업체에 남자 고객들의 리뷰가 많다든지 하는 것들이지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영상 후반부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내가 검색을 해서 나온 업체들을 비교 정리를 해보니까 네이버 플레이스에 노출이 잘 되는 업체들의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뭘 발견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를 내가 조사한 업체들의 표본이 38개로 많진 않다는 거고, 네이버 알고리즘은 항상 바뀐다고 하니 플레이스에 대략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정리한 내용은 24년 3월 19일을 기준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노출이 잘 되는 업체들의 특징들. 첫 번째, 비슷한 수준이라면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었을 때 압도적으로 노출이 잘 된다. 네이버 플레이스에 기본적으로 업체의 위치 정보를 적어 놓잖아요. 이때 핵심 키워드를 넣어 구체적으로 적는다면 가산점이 붙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예시를 들어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찾아오는 길이 그냥 땡땡시 땡땡동 땡땡로 123-123길 이렇게만 적혀 있는 것보다는 땡땡역 3번 출구 300m 오른쪽 길 땡땡백화점 오른쪽 길 500m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더 노출이 잘 됩니다. 여기서 땡땡역과 땡땡백화점은 플레이스 가산점이 붙는 핵심 키워드라고 보면 됩니다. 플레이스 가산점이 붙는 원리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는데요. 정확하진 않으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어떤 지하철역이나 유명 백화점에 대한 정보는 이미 지도상에서 싹 다 정리가 됐을 거란 말이죠. 정리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네이버 AI가 해당 업체의 위치를 좀 더 찾기가 쉬울 것이고 해당 플레이스가 유용하다는 판단을 해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다음 두 번째 특징, 바로 대표 키워드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정보 탭을 보시면 대표 키워드 설정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가 세부적인 것보다는 대중적인 것으로 설정할 때 더 노출이 잘 됩니다. 축산물 업체를 예시로 들자면 세부적인 대표 키워드는 땡땡시장 축산물, 땡땡역 축산물, 대중적인 대표 키워드 한우, 소고기, 명절 선물, 돼지고기. 어떤 느낌인지 감 오시나요? 다음 세 번째, 주기적인 콘텐츠의 업데이트. 비슷한 플레이스 조건일 때 플레이스와 연동되는 블로그가 있고 이 블로그가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된다면 노출이 잘 됩니다. 여기서 연동되는 블로그는 내 업체에 대한 홍보 포스팅을 중심적으로 쓰는 일명 브랜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의 운영은 경쟁 업체가 많지 않다면 주기적으로 업체 관련 사진만 올려도 가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측이긴 한데 블로그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플레이스의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한 것으로 판정되면서 가산점이 붙는 원리 같습니다. 네 번째는 업체 이름과 상호명입니다. 두 번째 특징에서 말했던 대중적인 키워드가 업체명에 들어가면 노출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업체명 많이 보셨을 겁니다. 땡땡 소고기, 땡땡 케이크, 땅땅 떡집. 하지만 해당 사항은 아직 플레이스가 대중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제조업과 같은 시장에서 적용되는 사항 같습니다. 이미 그 분야에서 플레이스의 파이가 넓다면 예를 들면 맛집과 같은 것이죠. 오히려 유명 업체들이 이 키워드로 인해 먼저 노출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키워드로 업체명을 할 때는 현재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의외인 점들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건데요. 리뷰랑 사진이 많을수록 플레이스 노출이 잘 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리뷰, 사진은 시청자들을 유입하기 위한 세팅일 뿐이고 실제 노출 알고리즘에서는 가산점이 없거나 낮다고 봅니다. 추측하건대 리뷰를 잔뜩 써서 순위가 올라가는 이유는 리뷰를 본 시청자들의 유입 횟수가 올라가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리뷰로 인한 것이든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이든 이 플레이스로 유입되는 횟수 자체가 가산점으로 판정되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가 아닌 외부에서 네이버 플레이스인 내부로 들어오게 한다면 플레이스 가산점을 받아 노출이 잘 되는 원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업체 전용 홈페이지에 오시는 길을 세팅할 때 카카오맵으로 설정하지 말고 네이버 플레이스로 설정한다든지, 또 인스타릴스로 업체를 홍보를 할 때 인스타에서는 위치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네이버 플레이스 링크를 첨부해서 네이버 플레이스로 넘어가야지만 위치를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유입 횟수를 늘리는 것이 가산점을 받는 것이지요. 다음 6번째입니다. 국가에서 인증한 공식 마크 같은 게 있으면 다른 업체보다 우선적으로 노출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마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붙어 있으면 플레이스가 1, 2페이지에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인증인 공식 마크가 있다면 무조건 플레이스에 적용시키면 좋습니다. 번외로 어뷰징에 대해서 네이버 플레이스에 있는 클린봇이 웃으면서 경고를 하나 하는데요. 어뷰징 행위가 발견되면 플레이스 순위를 아주 밑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어뷰징 판정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다시는 플레이스를 복구할 수 없다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당장 빠르게 실적과 결과물을 내기에는 어뷰징만한 것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회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것은 온라인 마케팅 회사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 마케팅 업체에서 노출 잘 되게 해준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뷰징을 사용했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플레이스 일면에 노출될 때까지 돈을 안 받겠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업체에는 의뢰를 맡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뷰징을 해서 일단 플레이스 일면에 노출을 시켜놓고 돈을 받은 뒤 어뷰징이 걸려서 순위가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저를 포함해 사람들이 분석한 자료들을 차근차근 직접 실행을 하고 적용해보면서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마케팅 의뢰를 맡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 막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을 거예요. 주변 상권이나 주 타겟층의 특징을 분석해서 사람들이 가장 잘 검색할 것 같은 키워드를 선정하기, 플레이스와 연동된 브랜드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기, 시간 자체가 없어서 내가 세팅을 못하는 경우. 오늘 내용들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주기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제작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